자, 네, 길님 반갑습니다. 자,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뭔가 또, 네, 반갑습니다. 자, 뭔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말도 안 되는 조작 탄핵 전국 때 대체 그때 뭐뭐 일이 또 있었나 한번 자세히 또 알고 싶어서 그때에 대한 뉴스거리들을 찾아봤었는데요. 보니까 참 과간인 게 진짜 윤석열이를 진짜 빨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그런데요. 윤석열이가 알고 보니까 박영수 있죠? 그 특검. 박영수가 제일 먼저 부른 특검 인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윤석열이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뭐 그때 뭐 관여 안 했을 거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소만세님 반갑습니다. 근데 박영수가 결국은 첫 번째 인사를 그때 당시에 떡검 첫 번째 인사를 윤석열이 선택했고요. 그리고 윤석열도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결국 특검에 들어갔습니다. 참 윤석열이가 물론 거기에 속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첫 번째 저기 인사였어요. 특검 들어온 쪽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제안을 쓰면서 받아들인 쪽이 네,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 윤석열이를 진짜 말도 안 되는 조작 탐험에도 불구하고 그 특검 말도 안 되는 또 특검인 거죠. 또 특검 조직이죠. 거기 조직에서 활동을 한 것서부터가 네, 이구불씨님 반갑습니다. 활동한 것서부터가 그놈 또한 그쪽 편인 거죠. 아니 그쪽 편인데 언제서부터 윤석열이가 무슨 대통령감이 됐어요? 참 골 때려요. 그 진짜 악랄하고 그랬던 그 특검에 윤석열이가 들어갔는데 언제 뭐 거기서 또 정의의 저기 뭐 정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부리무리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원래. 참 골 때립니다, 진짜. 자, 그 당시에 3당이 합의를 해서 특검이 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그때 그 박지원이도 있었고요.
박지원이가 많이 관여를 했죠. 특검에. 그리고 막 볼 때마다 맨날 박지원이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하고 말이죠. 다 한번 검색만 해도요, 그때 상황에 어떤 놈이 저거고 어떤 놈이 악랄한 놈이고 어떤 놈이 우리를 또 이렇게 속였는지 그게 또 다 나오던데요. 보니까 봐요. 윤석열이도 그냥 검색만 해도요, 그때 당시에 박영수가 첫 번째 인사로 윤석열이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도 받아들였고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를 무슨 대통령감이라 무슨 감이라. 그러니까요. 단순한 거예요, 보면. 아니,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뭐 거기서 거기 놈들 아니에요. 아니, 부리부리에 속했던 사람이 와서 정의를 외치는 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난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같은 놈이에요, 보면. 그게 불의의 집단인 거는 뻔히 알 텐데도 거기 가서 참여했잖아요. 그것도 첫 번째 인사로. 이건 뭐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그냥 몰라서 그냥 정의에 느껴서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도 안 될걸요. 아무튼 윤석열도 관여했습니다. 거기 특검에 들어가서 저기 제안을 받아들여서 특검에 들어간 것부터가 보면 알잖아요. 똑같은 놈이죠. 그놈이나 그놈. 조국이나 윤석열이나 똑같은 놈이죠. 근데 참 윤석열이를 대통령으로 해야 된다 하고 사람이 생긴 게 진짜 웃긴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아주 깨져나가게 생긴 게, 알다시피 40몇 개국이 중국을 이제 너네들의 책임이다, 책임져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공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에서 많이 피해를 봤죠. 심지어 독일의 메디켈 총리도 그런 식으로 또 얘기도 했었고요. 미국을 시작해서부터 이제 쭉 유럽도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요. 그러긴 상황에서 거기다가 미국이 진짜 다른 나라에서 보면요, 그쵸, 윤석열도 당연히 조작되는 가담자죠. 미국 역사에서 보면요, 미국을 공격을 하거나 미국에 피해를 가게 한다고 한다면요, 진짜 그 배로 갚아주는 나라입니다. 진짜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이 실수했죠. 자, 물론 어디까지나 뭐 음모설이라고 하지만은 뭐 어쨌든 중국 코로나이기 때문에 중국 책임이 크죠. 근데 안일하게 그냥 대처하고 미국을 그냥 무시하더니 이제 미국도 이제 아마 가만 안 놔둘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제 아마 박살날 가능성도 제일 높아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지금 자칫하면요,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 대통령감이다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진짜 없거든요. 아니, 유일하게 지금 지도자가 딱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데 무슨 대통령감을 또 찾고 있습니까?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세요. 조작 탄핵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에 그것도요, 자, 몇몇에서는 뭐 인용이라고 뭐 그냥 기사거리 났지만은 파면이라고 쓴 기사거리도 많습니다. 자, 파면이라고 외친 것서부터요, 나중에 얘네들 끝장나요. 헌법상에 없는 게 바로 파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시피 인용, 기각, 격하 이 세 개밖에 없는데
무슨 말도 없는 그 탄핵의 파면을 선언한다고 외쳤죠. 분명 이정미가. 본인도 그 분명 입에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한나라의 대통령을 파면시킵니까? 말이 돼요? 공무원도 아니고. 이것저것 지금 진짜 한번 기습거리 다 쳐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기닥거리 앞으로도 그거 혹시 또 이것들이 또 지울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 전에 다 저장해 놓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중요한 거 몇 개 좀 찾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도 그렇고 딱 시기가 진짜 길거리에서 딱 보면요. 2016년 10월 24일서부터 그 말도 안 되는 그 조작 타블렛 PC 가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해서부터 계속 주구장창 또 박근혜 대통령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가 가담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타이밍이 진짜 아주 절묘해요. 이 좌파놈들이 이때다 하는 것보다 이미 준비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냥 타이밍이 딱딱 맞아 들어더라고요. 뭐 언제나 준비했는지 박근혜 대통령 가면을 쓰고 뭐 여러 퍼포먼스 준비하고 거기서 여러 곳에 가가지고 막 그러게 막 시위하고 있고 그게 막 조직력 있게 딱딱딱딱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제가 뭐 많은 분들은 뭐 일단은 뭐 탄핵 세력 그냥 그 현상 이해해서 뭐 그랬다고 많이 생각하지만은 한나라의 대통령님이십니다. 한나라의 대통령님은 그것도 그 헌재라는 기관이 말도 안 되는 없는 그 파면을 쉽사리 맺힐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8대 0으로 판결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알다시피 트럼프 그 탄핵건도 딱 보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님 조작 탄핵이랑 비슷해요. 아마 그거 아마 찾아보시면 좀 하는 수법이 좀 그 미국 이 좌빨 애들이 하는 행동이 그때와 같다고 많이 좀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그 찾다 보면요. 트럼프 탄핵 가결 저기 했었죠. 그때 하원만. 그거 보면은 그때도 막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막 여기 뉴스에서 막 가담하고 막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놈들이 저는 그냥 그걸 보면요 소름이 돋았던 게, 아, 야, 이게 보통 그냥 이 탄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님은 조작 탄핵 시킨 게 아니구나. 트럼프 그 거기도 말도 안 되죠. 그쪽은 탄핵을 하려고 했던 그 과정도 보면요 똑같아요. 똑같아. 저 어거지 가결을 또 시켰잖아요. 거기도. 근데 그쪽에서 보면은 이 상원의원 의회 쪽에서는 격하를 시켰죠. 그래서 그것이 딱히 마무리가 됐는데,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국회에서 가결이 된 것도 물론이고 그것도 신문 쪼가리 그 조사 과정도 그렇게 오래 거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끝냈죠. 아, 광고요. 이게 광고가 바로 떠지게 않는 것 때문에 불편한데, 제가 아마 광고를 넣으면은 들어가게끔 하는 설정하면 될 거예요. 이게 그게 좀 단점이더라고요. 자.
자, 이제 광고가 들어갈 거예요. 내일 1시에 기자회견 연다고 하네요. 임진각 거기 평화누리에서 친박신당이 내일 또 기자회견 1시에 열린다고 합니다. 그 경의 중앙선을 타시면요, 제일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착역 임진강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거기서 그 장소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 자, 아무튼요, 그 보면은 진짜 그 과정이 많이 비슷해요. 그 하는 행동이. 우리나라 그때도 봐요.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국회에서도 거기서 과정을 확 그것도 트럼프만 해도 한 1년은 거의 돼갔죠? 거의 돼가서 조사까지는 했죠? 근데 여기는 1년 조사도 안 하고 바로 끝났어요. 일단 저희가 어떻게 스케줄이 되는지 지금 저도 잘 몰라가지고요. 아직 연락이 없어서 아마 내일 갈 것 같기도 하는데, 아무튼 스케줄 어떻게 되나 봐야 돼요. 내일 또 어떻게 또 우리가 또 촬영을 할지 그것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우리가 진짜 그때 당시에 진짜 말도 안 되는데도 진짜 과정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국회에 넘어갔거든요. 그 국회에서도 투표하는 것도 국민이 다 알아야 되는 걸 그것도 탄핵에 관련된 거니까요. 근데 국민이 또 모르게 또 투표를 했어요. 누가 반대하고 누가 찬성하고 이거를 잘 모르게 투표를 실행을 했고요. 결국은 말도 안 되게 가결이 됐고요. 이 개무성이 이자 때문에. 이자가 아주 주도를 제대로 했죠. 그리고 뭐 가결되기 전에 특검 그 과정도요, 참 그것도 찬성한 분이 있었죠. 그것도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아무튼 요새도 아스팔트에 활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찬성표를 던졌었죠. 박근혜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데 특검을 하자고 하는 찬성표를 던졌는데, 그때 왜 그랬나 참 그렇지만요. 아무튼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검을 다 진행되고, 특검도 말도 안 되게 그냥 다 박근혜 대통령 괴롭혔고, 그 다음에 특검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16년 12월 9일날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10월 16일인가? 2016년 11월 16일인가요?
그때쯤인가에 아마 태극기 집회가 아마 시작됐을 거입니다. 아마 그 서울역에서부터 미스구 그쪽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3월 10일도 그렇고 계속 이제 탕기국이라는 거에서 거대한 태극기 쪽으로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탕기국이라고 하는 쪽에 중심으로 모여서 계속 탄핵 무효라고 외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제 2017년 3월 1일 날 엄청 사람들이 그때 몰렸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이제 이 촛불 애들이랑 이제 태극기 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쪽은 탄핵 찬성 쪽, 이쪽은 탄핵 반대 쪽 이렇게 해서 나눠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3월 10일 날 헌재에서 말도 안 되게 헌법에도 없는 파면을 외쳤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헌재 재판소에서 촛불 애들은 신이 나서 환호를 했고 태극기 분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서 5분이 돌아가셨었습니다. 거기서는 4분이고 5분은 그 전에 돌아가셨나? 한 분은 전에 돌아가셨나? 하셨을 거야 아마. 일단은 4분이 거기서 돌아가신 걸로 일단은 알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임명진이라고 하는 그것도 극좌빨인 자를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서 불렀죠. 그리고 결국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서 명을, 그것도 로고도 횃불 모양으로 바꾸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 정당이 아니게 됐습니다. 탄핵 세력이 점령을 하게 됐죠. 결국 그때 당시 홍준표였나요? 그때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출당시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2017년 3월 31일 불법 감금을 당하셨고요. 지금까지 1140 1149일째 불법 감금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뭐 하면서 그렇게는 얘기하고 있고요. 참 기가 막힌 게 이 탄핵을 주도한 이 도장런 이자가 지금 킹메이커로 나서겠다고 하는 것서부터가 더 웃기죠. 그리고 유승민 또한 또 배신의 정치가 제일 먼저 한 자 아닙니까? 유승민도 지금 신나라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승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호영도 유승민 측근이면서 아주 가담한 자인데, 탄핵 세력인데, 주호영 또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통곡당의 대표 권한대행이죠. 놀고들 있죠.
자, 계속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부정선거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것도 투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이것은요, 이 박근혜 대통령 조작 탄핵은요, 진짜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거대한 음모가 아니에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거대한 음모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트럼프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세력들 있잖아요. 그 세력들도 많이 관련됐다고 봐요. 그 당시에 오바마였죠? 오바마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마 조작 탄핵되는 거를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정말로 이 우파적인, 뭐 그때는 민주당이었으니까요. 정말로 할 때는 뭐 세계를 걱정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을, 특히나 한국도 아주 중요한 나라거든요. 세계적인 안보에서도. 미국한테는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통령이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탄핵을 당하게 생겼는데도 오바마는 이런 말만 했죠. 전략적인 인내, 이것만 외쳐댔습니다. 시간 끌기 같죠. 전 그때서부터 진짜 오바마도 이놈도 한편에 이건 나쁜 놈이네 하면서 많이들 생각했었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도 혹시 그렇게 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 그 탄핵 전국을 많이들 그 과정을 늘 많이 보고 중적으로 많이 봤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번이 한 작년인가요? 요번인가요? 트럼프 그 대통령 또 탄핵하려고 그렇게 했었죠. 여기 미국 민주당에서. 그런 거 보면요, 과정이 너무 비슷해요. 하는 방식도 비슷하고요, 하는 행동도 하원이나 민주당이 하는 짓 보면요 똑같아요. 그래서 진짜 보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았었어요. 그래서 더 보면은 그때도 계속 이거는 이건 단지 이 국내에서만이 일어난 게 아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뭔가 음모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탄핵 그거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요, 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진짜 소름 끼치게 비슷했어요. 자, 지도자를 바꾸자 뭐 이러는데요. 아니, 말도 안 되게 조작 탄핵을 당하고 계시는데 무슨 지도자를 뭐 새로 찾아야 된다고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죠. 남은 임기도 그렇지만은 제가 봐도요, 임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연임하셔서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없어. 다 지금 그놈이다 그놈이에요 다. 지금 일단은 7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재판이 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것을 수사기록 그런 것을 저기 신청했다고 했죠. 그거 보면은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혼자서 그때 싸웠죠 거의. 저는 주위에 아군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어요.
혼자서 힘들게 싸우다가 결국은 말도 안 되는 조작 탄핵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불법 지금 감금을 당하고 계신데, 지금도 참 혼자 싸우시려고 하는 게 좀 그런 게 좀 보여서 좀 많이 좀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과연 또 7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뭔가 이 이자들과 어떻게 또 싸울 것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혼자서 싸운다는 거는 많이 보여요. 진짜 그때도 제가 생각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전국되기 전에, 훨씬 전에, 아니 이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그 우파도 그 힘을 보태야 되지 않냐, 태극기 집회 같은 게 열려야 되지 않냐 하면서 저랑 또 아는 저 지인분들이랑 같이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 우파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결국은 이 말도 안 되는 탄핵 조작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은 저희 이제 사람들이 의혹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그때서부터 태극기 집회가 나서기 시작했었고요. 그렇게 됐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짜 이제 마음 먹으시고 지금 나선다고, 저는 지금 나설 거라고 저는 일단은 보입니다. 처음으로 수사 기록 그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신청을 했다고 하셨으니까요. 만약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법정에 나오시거나 뭔가 또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뭔가가 이제 나온다면은 우리는 적극 그것을 동참해야 되고요. 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법정에서 그냥 출두하신다고 하면 우린 법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힘이 되게. 참 안타깝지만은 지금 우리로서는 응원할 수밖에 없지만은, 아무튼 적극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월 10일 날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를 아무튼 저는 일단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탄핵 세력들이 오히려 물론 이 좌파 이놈들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더더욱 바라지 않는 인간들이 바로 이 사탄 세력들입니다. 사탄 세력들. 이 사탄 세력이 모든 걸 다 계획을 했던 자들이죠. 그때 당시에 반기문을 내세워서 자기네들이 또 이제 정권을 차질 줄 알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이 문재양이가 이제 거기에서 들어갈지는 그들도, 근데 저는 그자 모를까. 네, 맞아요.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렇게 말씀해요. 탄핵무효는 물론 계속 외쳐야 되긴 하지만은 지금은 일단은 아껴뒀다가 나중에 펼쳐야 된다고 하는 분이 몇몇 분이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됐어요. 오히려 더더욱 안 그래도 지금 어느 한 교수분이죠?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신기루처럼 없어졌다. 뭐 그러면서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생겼는데 우리는 더더욱 얘기해야 되죠.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은 무효고 그러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복귀해야 된다 라고 더더욱 외치는 분들이 더더욱 많아져야 돼요. 태극기를 우리가 뭐 때문에 들었나? 그거를 진짜 우리가 2016년 11월 16일 쪽에서부터 태극기를 들고 시작했던 게 또 맨 처음에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들었었겠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조작 탄핵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태극기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로 네, 점점 직결하게 되고 결국은 거대한 조직 탕기국이 됐었었죠. 자, 이제 제2의 탕기국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민단체가 진짜 탄탄하게 조직력이 잘 돼야 됩니다. 진짜 탄핵 무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즉각 복귀 이것에 관한 시민단체들도 진짜 탄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쪽이 더 맞아. 이쪽으로 계속 가야 돼. 이쪽이 맞다니까? 하면서 지금 대립 중이에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자, 그때 탕기국 때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진짜 그 한마음으로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 부당한 것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요 어느 쪽에 그쪽에 하던 그쪽으로 이게 뭉쳐지기 힘들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즉각 복귀 이것이 지금 계속 아직도 외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 거의 이제 4년 아니 총적으로 얘기하면 5년 6년은 돼요. 이 태극기 집회를 총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요 5년 6년이 돼갑니다. 이것을 더더욱 메인으로 더더욱 이제 탄탄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것으로 밀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우선 석방하시게끔 해야 돼요.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우파분들이 다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잘못됐고 그러므로 탄핵은 무효고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해야 된다고 전적으로 모여서 계속 진짜 엄청 수많은 사람들이 결집을 해가지고요 모이면요 박근혜 대통령님
적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그냥 하니까 그냥 우리 일단은 이슈되는 거 그거 먼저 하면은 괜찮겠느냐. 이거 하면요, 차 보세요. 오늘 요번에 이슈된 것마다 이제 우파분들이 다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요,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도 기가 막혔잖아요. 그 김무성이도 그렇고요, 유승민이도 그렇고요, 이 주호영이 같은 이놈들이 지금 설쳐되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도. 이놈들이 왜 이렇게 설쳐됐겠어요?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니까 설쳐되는 거 아니에요. 좋아, 묻혀가고 있구나 하면서 아마 뒤에서 웃을걸요, 이것들이? 이것들이 생각하기에는 우파가 분열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들이 원하는 대로 우파는 분열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되고 있으니까 아주 신나게 설치되잖아요. 더구나 주호영이가 권한대표, 당대표가 됐는데요. 권한되는 당대표. 그것도 원내대표면서. 그거 보면 뻔히 다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네들 유리한 상황으로 지금 돌게 지금 상황을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은 이 중공 코로나 때문에 집회는 할 수 없지만요, 지금 저희 국계본에서는 카드뉴스라고 하는 것의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의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이 사탄 세력의 정체 또한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만들면서 한참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요새는 안 그래도 집콕한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유튜브 상도 좋지만은 또 SN상에서도 많이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SN상에서 그런 카드 뉴스를, 이 탄핵무효 관련, 그리고 그 옛날이 아니다, 2016년 10월 24일서부터 쭉 그것을, 이 사건들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잘 그걸 분석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맞는 사진, 그리고 이거 강력한 사진이 있으면은 그런 사진을 다 뽑아다가 이제 또 이 우리는 팩트 카드 뉴스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팩트 카드 뉴스들을 많이 이제 하고요. 제가 그런 게 있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요새도 다른 이슈가 되면요, 그 이슈에 집중을 하느라고 이 탄핵 무효가 잊혀져요. 많이 잊혀지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유튜브 상들도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슈 그쪽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그 이슈를 계속 집중하게 되고 저거 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이 탄핵무효 이거 잊혀지면요 대한민국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무효는 절대 잊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이슈가 그쪽에 이슈 중에 이슈지만은 계속 탄핵무효 쪽 건으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회본 TV는 어떻게 저기 할지는 뭐 대장님이랑 또 나머지도 선배님들하고 얘기해서 찍겠지만은, 일단 우도기와 토크 이 코너는요, 탄핵무효 관련 건 이쪽으로 좀 많이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탄핵무효는요, 진짜 왜 중요하냐면, 대한민국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이랑 미국이랑 엄청난 지금 이제 아마 전쟁까지 일어날 정도로 아주 극도로 저기 하는 엄청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안 그래서 지금 중공 코로나 인해서 미국이 많이 피해를 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그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경우에, 그때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누가 있어야 되냐고 다들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지만, 박근혜 대통령님이 아니면요, 다른 누가 지도자가 돼도요, 미국이 별로 신뢰 안 해요. 생각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조작 탄핵으로 지금 감금돼 계시는 분이 딱하니 있는데, 그분을,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지 않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 그렇게 통치하고 있으면요, 미국이 왜 신뢰하겠어요? 아니, 저 나라는 진짜 잘못된 게 뻔히 보이는데 그 사람을 구출을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네? 저 나라를 믿을 수 있나? 누가 믿겠어요? 어느 나라도 다 안 믿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도자여야만이 미국이 신뢰를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짜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뭐 전두환 대통령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아주 제대로 우파적인 정치를 하셨죠. 정책을 펼치셨죠. 자, 통진당 해산, 그리고 통진당이 그거 알죠? 이석기가 그 당시에 아주 내란 선동을 한다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걸려가지고 통진당을 해산시키셨죠. 그리고 정교조, 그리고 민노총 법외 노조로 만들었었죠. 이 단체 또한 이 종북과 많이 관련됐던 단체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기에 구하시려고 또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제일 유엔에 가서 제일 먼저요, 이거 뭐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것도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유엔에 가서 연설을 첫 번에 했었던 게,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셨었죠. 북한을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하셨던 게 원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재를 제일 미국이 제재할 수 있게끔 제일 도와줬던 그 정책이 바로 개성공단 폐쇄안이에요. 거기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핵을 더, 이 무기들을 더 만들 수 있게 하는 그쪽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끊어버린죠. 이 돈줄을 끊어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미국이 쉽게 이제 또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또 만드셨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님이 만일을 또 대비해서 또 하신 게 전략권을 연기를 하셨습니다. 미군이 우리나라 군한테 전략권을 넘겨주는 그것을 더 연기를 하셨어요. 전략권을 넘겨주는 그것을 다시 또 연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진짜 급하게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하셨던 게 일본이랑 그거 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직까지도 지금 문재양이가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전적으로 하고 이 자신이 지금 말도 안 되는 불법 감금을 당하신다고 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이런 분이 어딨어요? 이런 지도자분이 어딨어요? 세계적으로 진짜 앞으로도요, 이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은요, 진짜 위대한 지도자로 기억에 남게 될 겁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님을 안 그래도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까지라도 해오시고 지금 1149일째 지금 감금되고 계신 분을 그냥 내버려 두자고요? 그냥 정권 찾으면 박근혜 대통령 저절로 뭐 구출할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정권을 찾지를 못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 구출 없이는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무슨 대통령 후보가 필요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뻔히 계시는데. 아직 박근혜 대통령은요, 2013년 2월 25일인가요? 그로부터 지금까지도 아직 불법 탄핵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우선 먼저 석방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탄핵무효 즉각 복귀도 겠지만은 그 여러 가지 글도 싸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아시죠 지금? 뭐 부정선거권도 있고 지금 위안부 정의연 그 건도 있고 많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모르실 것 같아요?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시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 10시가 다 돼가는데 혹시 이분이 받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전화해 볼게요. 울산의 원인입니다. 지금 뭐 11시가 다 돼가서 전화 안 받을 가능성도 있긴 있는데요. 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지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건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관한 카드 뉴스를 지금 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뿌릴 예정이고요. 이 탄핵 세력의 낱낱을 그냥 알리기 위해서 그것에 관한 것도 지금 찾고 있고요. 사진이 다 보여주잖아요, 솔직히. 사진이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 윤석열이 또한 그때 당시에 박영수, 그 떡검, 그 박영수의 첫 인사가 네, 감사합니다. 첫 인사가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 또 아니 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요. 사진에서 다 나와요. 윤석열이 같은 사진 떡하니 나와가지고 거기서 박영수랑 같이 딱 있는 사진도 있고요.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를 빨면 안 된다. 왜냐면 탄핵에 가담한 자입니다. 윤석열이 또한 첫 인사인데요. 박영수의 특검의 첫 인사인데 그런 것을 보면은 참 그런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탄핵 무효만 지금 계속 지금 집중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것도 있는데도 아직도 그냥 윤석열이 파이팅입니다. 뭐 윤석열이 청장님 뭐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우파분들이. 그래서 이거 뭐 이슈 따라가는 거 지금 뭐 문제가 아니고 확실히 이 탄핵에 가담한, 이 조작 탄핵에 가담한 자가 이자들이다. 그리고 이자들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무슨 짓을 했고 이런 것을 다 낱낱이 까발리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걸 중적으로 카드뉴스 만드는 게 제일 낫다고 보고요.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까먹으신 것 같아요.
윤석열이를 그렇게 빠는 거 보면요, 까먹었어요. 까먹었어. 아니, 그 첫 인사인데 그것도 박영수가 제일 먼저 부른 게 윤석열인데 그런 사람을 빨고 있으니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오늘 본의 아니게 그때 그 말도 안 되는 조작 사건들을 파헤치다가 그냥 방송을 좀 오늘 그래도 그냥 틀었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많은 건 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 커다란 것도 또한 사람들이 잊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 더 집중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팬은 안 돼요. 킴님. 예, 팬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다른 바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바가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박바여죠. 이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영원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야 돼야죠.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태극기를 든 게 아니잖아요.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태극기를 든 분인데 타인을 위해서 태극기를 들었다는 분들은요, 그분들은 진정한 오직 박근혜 대통령 분이 아니시고요, 오직 타인 분이라고 그냥 보면 되고요. 자, 아무튼 내일 또 이제 또 이 기자회견 또 이제 참여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방송은 또 여기서 일단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일 1시에 임진각 어디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친박신당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에 저기 교통수단은 중앙경의선을 타셔가지고요, 그 임진각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아마 그 기자회견 장소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말로 이 박근혜 대통령님, 이 대한민국을 위한 분들은 이 태극기를 당기국대에서부터 들지 않았었다고 해도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조작 탄핵을 시키는 것도 했음에 불구하고 이자들은 더더욱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진행 중이고요. 이자들에 더 이상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고요. 이자들을 확실히 우리가 어떤 게 이 위장 우파인지도 확실히 시야와 국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중심으로 모여서 해야지만이 이 우리가 거대한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위장우파뿐만 아니라 이 주사파 좌파들, 이 종북애들을 박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은 일단은 임진각으로 갈 것 같은데 한번 대장님께 어떻게 저기 내일 스케줄 되는지 물어봐서 아마 결정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벌써 11시가 다 돼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독하게 마음 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길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개봉 방송 채널 1 국개봉 TV의 국개봉 청년과 이런저런 이야기 코너 우도기와 토크였었습니다. 오늘은 제 13화였고요. 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무효. 네, 감사합니다. 살구미님. 네, 오늘 길님과 소망새님, 이고빌슬님, 그리고 갱예쁜 수기님, 그리고 육식킹님 이렇게 또 채팅에 참여해 주셔서, 그리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충고도 많이, 조언도 많이 해주셔서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편안한 밤 되세요. 우파가 독해져야 한다. 우독. 안녕히 계시죠.